예, 환율하고 원자재 시황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달러 인덱스 좀 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장기 차트인데요. 달러는 이제 달러 대비 다른 통화랑 비교한 거죠. 미국 달러랑 그 이외의 나라의 주요 통화와 비교한 달러 강세 지표.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원달러도 당연히 영향을 받고요. 그죠? 달러 자체에 대한 강세 여부니까요. 2014년부터 달러 강세가 시현되기 시작해서 지금 이제 끝나가고 있는 것 같죠. 최근 들어서 달러가 정말 많이 떨어진 것 같지만 여기서 요 정도 떨어진 거에 불과합니다. 그죠? 최근에 2020년 들어서 이렇게 떨어지고 추가로 더 떨어질지 어떨지 뭐 이러고 있는 상태죠. 원자재 시장하고도 연관이 있는 게 달러, 그러니까 대다수 원자재가 달러로 표기되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나오면은 원자재 가격은 좀 하락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주산지가 뭐 브라질이나 다른 곳에 있는 것일 경우에는 달러가 강세를 볼 때 원자재 가격은 떨어진다. 그렇게 일단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부분 정도만 좀 확대해서 요 정도 부분만 좀 확대해서 볼까요? 요 정도 부분만 확대해서 한번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2018년부터 그죠? 그 부분입니다. 아까 거기. 근데 이거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하락으로 전환될 때는 꼭 이렇게 넘는 듯이. 근데 이게 참 불량한 게 여기서도 이걸 넘는 듯이 하다가 하락했고 넘는 듯이 하락했고 넘는 듯이 하락해서 여기서 그냥 이렇게 같이 했어요. 근데 굳이 보세요. 한번 여기를 넘는 듯이 꼬라 박았다가 이게 선물 플레이랑 관계되면 굳이 한번 페이크, 진짜 이거 엄청난 페이크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것도 이제 달러 인덱스 선물 시장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방을 투자하던 개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차트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여기를 깨게 되면은 이제 약세로 간다고 했는데 여기서 깨진 거죠. 여기서 깨지면은 이제 차트를 보는 개인들은 하방을 달려들 텐데 굳이 하향 신호까지 낸 다음에 굳이 단기에 쫙 끌어올립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차피 얘네들이 약세로 가기로 결정해 놨을 텐데, 그죠? 월가가. 이거는 하방 치는 개인들을 잡아먹으면서, 단기에 잡아먹으면서 하방을 털어내고 다시 하락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에 먹히진 않았다고 해도, 그죠? 이 추세가 여기서 먹히진 않고 다시 회복했다고 해도 여기서는 깼다가 맞고 떨어지는 작용을 하죠. 작용을 하는데 중간에 이 한 번이라는 왜곡을 월가가 만들어낸 거죠. 그다음에 뉴스를 안 봤습니다. 분명 미국 뉴스엔 또 그런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그죠?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요? 뻔하죠. 이때는 뭐 달러 약세 얘기를 막 나와서 어느 정도 조금은 맞게 하다가 그 다음에 뒤통수 쳐가지고 그죠? 달러 약세 얘기 나오면 개인들이 달러 약세 많이 할 거 아닙니까? CNBC가 특히 CNBC 통해서 월가가 굉장히 이거를 소몰이를 많이 하는데 개인들을 많이 기만한다는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그래서 아마 만기 근처에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냥 넘어가고요. 그래서 쫙 올리면서 이제 달러니스 선물로 하방 친 투자 다 죽은 거죠. 이 정도면 다 죽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진콜도 나왔을 거예요. 조금 강제 반대 매매 다 당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약세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쯤에 와서는 또 뭐 강세 뉴스를 전망을 또 냈겠죠. 또 물론 이게 또 딱 그렇게 보기에는 또 사실 이게 언제입니까, 그죠? 주식 폭락 시기와 맞물려서 나온 거긴 해서 또 뭐 100%다 선물 플레이다 뭐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주식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들이 다 디자인한 거겠죠. 다 디자인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요? 아니죠. 제가 코로나는 고려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코로나 이후에 정말 더 심각해졌는데도 어땠죠? 다르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래서 이런 연유로 굳이 큰 페이크를 만들고 이 강도가 여러분 아무리 주식이 폭락하고 안 좋다고 해도 달러 강세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내야 될 그건 없었어요. 그죠? 막말로 한 요 정도 강세 정도 만들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떨어진 수준이 되어도 되는데 무리하게 끌어올린 거는 이거는 선물 플레이가 맞다고 저는 봅니다. 자, 잡소리가 좀 길었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여러분이 환율을 투자하시던 아니면은 원자재를 투자하시던 간에 단기적인 만기 전후에 얘네들이 이렇게 한번 방향 전환하기 전에 거꾸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불트랩, 베어트랩 뭐 그런 개념인데
그것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현재 지점은 좀 애매하긴 하죠. 여기가 쌍바닥으로 하고 반등할 것이냐, 아니면 반등을 하더라도 한 번은 여기를 또 깨는 듯 하다가 방향 전환할 것이냐, 뭐 그런 얘기가 생각이 나겠죠. 근데 이후에 반등이 예를 들어 뭐 여러 번 이렇게 하다가 한번 또 쫙 떨어진 듯 하다가 또 올린다고 칩시다. 근데 이 반등이 여기를 다시 올라갈 만큼 달러 강세가 나올 것이냐,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려면 다시 장기 차트로 돌아가야 됩니다. 장기 차트상에서 뭔가 지지되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했을 때 깼죠. 장기 차트 이렇게 했을 때 깼다, 그죠? 아니면 조금 우호적으로 그어볼까요? 끝을 살짝 해서 이렇게 그렇겠다. 아니면 이렇게 잡아도, 그죠? 이렇게 잡아도. 조금 여기를 띄워서, 그죠? 엄밀히는 아까 처음에 그런 게 맞는데 여기를 좀 띄워서 좀 느슨하게 그었을 때도 지금의 쌍바닥은 지켜내야 된다는 거죠. 현재의 쌍바닥을 만약에 깨고 나서 되돌리면서 팍 튀어오르는 게 없다면은 추가 하락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 고점을 찍고요. 하락하기로 돼 있는 중에 이게 나온 이게 페이크 반등 후에 재하락일 가능성을 분명히 여러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장기적으로요. 요거를 염두에 둔 상태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하락으로 전환되더라도 한 번은 더 헷갈리게 올려서 올린 다음에 이렇게 될 것이냐,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치적으로 본다면 사실 미국만 찍어내는 건 아니라서 근데 사실 이건 좀 오버죠. 제가 볼 땐 좀 오버라고 봅니다. 미국이 경기 양적 완화를 안 한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중국이나 유럽이나 뭐 다른 나라 국가들이 너무 많이 한 건 사실이죠. 그죠? 일본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적게 했느냐?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좀 왜곡이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달러 강세를 너무 오래 가져가는 동안 뭐 얘네들이 뭐 월가의 선물 플레이나 그런 세력들이나 뭐 금융 쪽은 이득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달러 강세로 미국에 있는 기업들은 죽을 맛인 거죠. 수출에 있어서 경쟁력이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빚쟁이 미국은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다. 그죠? 달러 강세를 가져가자니 기업 그 수출이 안 좋아지고, 달러 약세를 나중에 허용하자니, 달러 약세를 허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달러 약세 전망이 많이 크게 나오게 되면 여러분, 미국 채권에 투자한 이유가 없죠. 그래서 미국 채권 투매가 나오고 이제 많은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헷갈리게 하겠지만은 여기를 깨는가 보자. 만약에 여기를 깬 후에 다시 되돌림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아래에 머무른다면은 하방 가능성을 보고, 아니면 반등하기로 돼 있다면은 깨는 듯 하다가 다시 올렸는데 올린 후에 다시 깰 때는 또 조심해야 됩니다. 뭐 그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차트 분석하기 좀 애매한 구간입니다. 뭐 이런 좀 페이크 파동이 나온 것도 아니고 약간 알짱거리고 있어서, 환율도 거의 다 조작이죠. 선물 시장에 조작이 너무 많아가지고. 원달러 차트는 반등이 올 수 있는 위치로 말씀드렸죠. 근데 의외로 이제 또 여기서 개인들이 환율이 많이 떨어졌다고 많이 사게 되면은요, 잠깐 반등이 나오다가 잠깐 반등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오고 그대로 깨면은 하방 마인드 유지하세요. 제가 여기서도 1220원을 정해드렸었죠. 그죠? 근데 그건 먹혀들지 않습니까? 1220원 회복 못하고 흘러내렸죠. 그러니까 어느 지점을 선정하냐가 중요한데, 이 설정은 잘 된 것 같아요. 제가 뭐 여러 번 오르긴 했지만은 깼을 때 조심하라. 그게 여기 추세, 그러니까 이 단기 추세를 그었던 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 추세에 대응을 하고 깨면은 무조건 추가 하락을 봐야죠. 어쨌든 중간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외국인들이 한국 채권을 많이 사는 걸로 봐서는, 외국인들 한국 채권을 사러 이만큼 들어왔는데, 돈이 이만큼 들어왔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나중에 이걸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어떻게 해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쵸. 워낙 강세를 만들어야 얘네들 환차익 거두려고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엄청나게 들어왔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다. 채권으로 계속 매주마다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반등이 하더라도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원화 강세를 만들어서 그 이후에 채권 매도가 촉발되고 유입이 돌아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설명은 길게 드렸는데 달러는 투자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율 뭐 이것도 뭐 크게 외국인이 하는 대로 움직여야지. 외국 사람 미국인이 한국 채권을 사면 우리가 달러를 사면 안 되죠. 그죠? 반대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이제 반등은 나오겠죠. 떨어지더라도 떨어지는 중에도 반등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반등은 나오겠지만 때로는 반등 없이도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반등이 아주 약하고 그 다음에 또 추가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글쎄 만약에 외국인의 한국 채권 매도가 이후에 만약에 크게 나온다면 그럼 이 정도 선에서 이 정도 한 차익을 보고 돌아가려고 하는 거겠죠. 근데 이 정도 한 차익을 보고 들어왔을까요? 1200원대에서 1100원 꼴랑 10%도 채 안 되는 걸 보고 들어왔을까? 아니면은 나중에 뭐 중간에 반등하더라도 언젠가에 1000원 부근까지 떨어져서 오랜 기간 1000원 900원 마크는 원달러 인덱스는 반등하더라도 또 추가로 떨어져서 아까 달러 인덱스 장기 차트 보여드렸잖아요. 상황 따라서는 더 떨어질 여력이 있습니다. 지금 떨어지는 게 많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단기적으로 많이 떨어졌지만 장기적으로는 뭐 약세로 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위적인 달러 강세가 저는 약간 인위적으로 만들었다고 보는데 인위적인 달러 강세가 상품 시장의 안정화를 조금 지탱한 게 아니냐. 왜냐하면 상품 자체가 달러 자산 표기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환율 시장은 이제 가끔 남겨드리겠습니다. 뭐 달러를 투자할 것도 아니라서 그냥 설명도 한 정도로 원자재도 이제 뭐 매주 남겨드리기보다는 조금씩 원래 오늘 원자재 환율 같이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환율에 있는 선물 플레이 설명드리려고 좀 길어졌습니다. 예. 투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물론 중간에 다시 왜곡하지 않겠느냐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끌어올려서 반등해서 끌어올리면서 또 요 가격대에서 또 계속 우리나라 채권으로 들어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건 어떤 게 될지 모르는데 원달러 선물 가지고 이제 선물 투자하시는 분이 꽤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자주 저한테 의견 남겨달라고 하시는데 단기적인 건 여러분 정말 맞추기가 힘들고요. 어쨌든 장기적인 전망은 외국인이 한국 채권을 계속 산다면은 반등하더라도 더 떨어지지 않겠나. 똑같은 의견을 계속 견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글쎄요, 또 나중에 또 주식 떨어지고 하면 또 어떻게 될까 뭐 그 생각도 있는데 주식의 본격 하락도 내년쯤이 아닐까. 내년 상반기가 될지 하반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상황 따라서는 지금이 2007년도 여름이라면 본격 하락은 사실은 내년 말이 되는데 글쎄 뭐 아무도 모르죠. 그건 2007년하고 똑같아야 된다는 보장 없으니까요. 예, 이상입니다.